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민원공사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6,612만 9천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 화합 및 군정 참여 일반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열린 행정 지원 일반 운영비로 6,61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업무 추진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과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을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학금 1,388만 2천 원, 선지직 견학 3천만 원, 사개군 이장 체육대회 참가와 상해보험 가입 지원금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양 군민 관리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양 군민 정착 지원 이자 보전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일반 운영비로 1,48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일반 운영비로 500만 원, 일반 보상금 3천만 원, 정확한 통계 관리에 인건비 515만 9천 원, 일반 운영비로 1,706만 8천 원,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810만 원을, 바르게 살기 운동 양국원 협의회 운영비 보조 2,380만 원, 자유총연맹 양국원 지회 운영비 보조 1,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선거부담금으로 8,622만 7천 원, 통합사회 조사 인건비로 478만 2천 원, 일반 운영비로 1,3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5만 6천 원, 일반 보상금 4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 추진, 그 다음에 서포터즈 운영으로 1억 7,120만 원, 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90만 원, 1,696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인건비로 2억 2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군 읍면행정실적평가 500만 원, 성과상여금 12억 7,800만 원, 인사 행정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일반 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일반 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4억 9,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노부모 공양, 공무원 선지 견학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보상금 7천만 원, 전출금 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의 일반 운영비로 4,300만 원, 여비 2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72만 원, 포상금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해 무인 경비 시스템 운영비 1,0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145만 원, 일반 운영비 2,960만 원, 여비 100만 원, 연구 용역비 6천만 원, 포상금 1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3,240만 원을 양구군 행정자료관 건립 프로젝트 추진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 홍보의 다양한 추진 일반 운영비로 3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650만 원, 업무 추진비로 2,2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1천만 원, 포상금 4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일반 운영비로 6,445만 2천 원, 양구 이미지 제고 전국 홍보 일반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 일반 운영비로 1억 4,194만 원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409만 원, 행정정보 유지 보수비로 9,032만 3천 원, 자산 취득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반 운영비로 1,700만 원, 자산 취득비 2,500만 원, 정보화 마을 조성 일반 운영비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 기반 시스템 구축 일반 운영비로 3,956만 6천 원, 시군구 재복구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일반 운영비로 1,310만 9천 원, 공공 DB를 활용한 지역 경제 실현 연구 개발비로 1천만 원, 정보화 마을 명품비 추진 민간 이전 경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기반 조성입니다.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 인건비로 4,784만 4천 원, 일반 운영비로 2억 6,447만 원, 여비로 2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6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일반 운영비로 1억 2,16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9,200만 원,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시설비 2억 원, CCTV 통합 관제센터 지원 시설비 3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가족화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2,184만 원, 여비로 300만 원, 일반 보상금, 모범 준부사관 현장 연수 등으로 6천만 원, 민간 이전 사업비로 통합 방위의 운영 등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업 일반 운영비로 3,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9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간 교류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 보조로 400만 원, 신교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 일반 운영비로 2,40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적경시설 경보시설 확충 등의 시설비 5,600만 원, 주민 대피시설 확충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 운영비 1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자치단체 이전 등에 2,43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인건비로 3억 3,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 부담금으로 59억 5,6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인건비로 5,585만 4천 원, 일반 운영비 1억 671만 원, 여비 4,070만 7천 원, 업무 추진비로 8,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에게 제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청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청력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보면 거의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에 좀 대책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66조 하단부에 있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600만 원은 이거 아마추어 무선 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166쪽이? 예. 이거는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간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와이파이를 이제 해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 정도 하려고 그렇게. 예. 근데 민간 자본 보조라고 하는 거 지금 위치를 선정해 놓고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봉화산하고 삼형산 등산로 정도 그쪽으로. 예. 근데 어떻게 부기가 민간 자본으로 돼 있지? 이전으로? 자본 보조로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업이 이제 KT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전해줘서 거기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범용 CCTV가 한 2억 정도 되고, 이건 해마다 있지만 올해 조금 뭐 한 4천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마을 그 방송 시스템 2억이라는 건 지금 이게 마을이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기존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옛날서부터 쓰던 거 좀 방송 시설이 안 좋은 게 좀 있고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내년도에 한 10여 개소 정도 2억이면 10여 개소 정도. 예, 그렇게 하려고. 예, 선정을 잘 하셔서 좀 마을이 좀 분포도가 넓은데 예. 네, 그런 데를 좀 잘 선정하셔서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통합관제지원센터 11억 5천만 원인데 이거를 굳이 1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여지껏 안 했던 사업을 하게 된 그 이유하고 또 사업 내용 그다음에 기대 효과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제센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한 반 정도 안 되게 좀 돼 있고, 근데 국비 지원이 저희가 또 하게 된 게 국비 지원을 이제 내년까지만 해준다고 그래 돼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일부 아직 못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한 최소한 한 5, 6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장소 때문에 지금 못하는 데가 뭐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도에 한 6개 시군인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그 이제 관제 시스템 그 일반 장비, 전산 장비, 그 다음에 또 각 그 시설에 분포되어 있는 그 CCTV에 대해서 연계,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뭐 리모델링하고 그 장비 사서 이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설치 위치는 우리 군청 내에 하게 된. 군청 내에 네, 군청 내.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157쪽 좀 한번 봐주시죠. 그 동계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 행사 뭐 추진해갖고서 도비가 한 2억 주고 우리 군비가 한 9천 들여서 한 2억 8,8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 이제 항목별로 이제 되는데 총 2억 8천 정도 되는데 동계올림픽 붐업 추진에 대해서 한 7천만 원 되는 건 이제 올림픽 관련 홍보물 또 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그 우리 축제하고 올림픽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서포터스 운영하는데 좀 들어가고 행사 추진하는데 이제 뭐 우리 배꼽이나 곰치 축제 대해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예산 좀 들여가지고 2018 그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그 행사 추진도 병행하고 이게 사업비가 그 도에서 어떤 그 지침이나 방침 같은 거를 정해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 저 항목별로 이렇게 돼 있는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쓰라고 지금 배정했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예. 동계올림픽 붐업 행사들 추진한다 그러면 예. 이게 우리 주민들이 여기로 동계올림픽에 가서 동계올림픽 뭐 현장도 가볼 수 있고 뭐 그런 데도 여기로 쓸 수 있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일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 걸로 여기도 좀 쓸 수 있죠.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초록 의원입니다. 설명서, 예산 설명서 154쪽에 보면 취향군민 관리, 일반 운영비, 그 재경연락소 사무소의 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6만 원을 계장했는데, 이게 재경군민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반 그 전화료나 뭐 일반 그 경비 용역 그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경군민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제가 자료를 좀 못 가져왔습니다. 꽤 많죠? 예. 뭐 재경군민회에 이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외에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까?
하는 건 없습니다. 없죠. 지원을 하려도 그 선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거에 156만 원은 선거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 사무실, 저 양궁원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하는 거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지역 발전의 뭐 후견 세력 확보를 위해서도 뭐 그 홍보대사라든가 명예 뭐 군민을 유촉하고 있는데 이 출양 군민들은 양구 발전의 어떤 배후 세력이고 또 그 출양 인사 관리를 위해서 또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게 출양 군민에 대한 지원이 이제 공직선거법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뭐 출양 향후에 대한 어떤 그 활동 또 뭐 애양심 뭐 또 양구 군민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 고취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자치행정과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자유촌 연맹에다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뭐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까? 그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반 보조금을 해서 주민생활에서 했는데 거기 관련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경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그 보조금을 해당 실과에서도 주게 되죠. 재경비 그거를 그렇게 예산을 그래서 이게 조례를 제정하든가 하면은 지금 이 단체처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출양 군민의 특히 이제 재경 군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출양 인사의 어떤 그 유대 화합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배후 세력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출양 군민들의 자긍심을 그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출양군민 회장님을 만나거나 또 저희가 춘천 또 서울 행사에 가보면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양구를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고 계시는데 그걸 지원을 좀 못해서 저희도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못하면서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에 보면은 그 중요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으로 연구교육비 6천만 원 계산했어요. 네. 금년도에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이제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이 그 전수조사 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1억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이제 주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기록관 문서권에 비치된 보존년 한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전자 기록물로 이제 스캔해서 이제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캔해서 유실될 망가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캔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도 했고 그런 사업에 이제 1억 3천만 원 들여서 이제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6천만 원 사업비는
그 기록관 문서권에 비치된 그 각 실과서 전체 그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 목록 작성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록 작성하고 이제 거기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 보유 목록의 검증, 그다음에 기록물철 목록 작성, 일반 문서 및 정리, 또 뭐 보존 상자 편성 및 또 서가 재배치 뭐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이제 2억 원이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마을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그 불악이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설치를 이제 했는데 한전이 한 개소 했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댐 주변 마을 사업비로 이제 추진된 데가, 청일이, 구암리, 원리,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이 그 이미 그 시스템 설치가 된 마을이 서로 그 네트워크가 되나요? 마을 간은 아닙니다. 마을 자체, 그 마을별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문가의 그 의견에 따르면은 이게 마을 간 네트워크도 되고, 또 중앙 통제나 관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마을에 이게 2억 원씩 들여가지고 마을당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마을별로 어떤 마을 방송만 필요하다고 과연 이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스템을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마을, 지금 기존에 또 몇 개 마을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10개 마을 설치된다고 하면은 계속 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재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마을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그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또 어떤 중앙 관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서로 해마다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이렇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런 어떤 지금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을에 무슨 이장의 공지사항이나 그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에 많은 그 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관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 방송은 이제 자체 마을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중앙 재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경보 시설 관계로 해서 이제 뭐 알려드린 것도 있고 방송도 됩니다. 근데 그게 속속들이 마을 전체까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제 뭐 새로 설치하는데 전 마을을 이렇게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방송한다는 거는 좀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은 또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관련돼서는 이제 연계가 되겠지만 또 연이어서 이렇게 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별로 이제 제대로 된지 안 됐는지 좀 시설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정해 하다 보면은 거리도 이격돼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한 개 마을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아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중앙방송 쪽에서 이제 그 각종 재난 경보 이런 거를 이제 방송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약간 미비합니다만 그걸 하면서 그런 좀 연구 좀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참, 과장님, 이게 무선 마을 방송인데, 이게, 왜, 중앙 통제가 안 되고, 네트워크가 안 돼요. 이게 동일한 방식, 시스템으로 하면 분명히 되는데, 그게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저 무선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마을 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가 좀 이격되어 있는 데는 이제 무선으로 하고 거리가 좀 짧은 곳은 이제 뭐 유선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 그러면 무선 마을 방송이 유선하고 무선하고 이제 혼합 시스템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딱 그렇다고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 겁니다. 그거는 뭐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뭐 가까운 데는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담당 계장님 이게 무선인지 유선인지 확실히 좀 이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방송하는 올해 시설할 거는 무선으로. 이 무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시그널만 맞추면은. 그래서 요거를 좀 아직까지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 이 업무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에 대해서 숙지는 못 하시겠지만은 이 무선 마을 방송이 기존에도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마을 간 네트워크도 가능하고 또 중앙 통제나 중앙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방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행정 정보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채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대충 나온 얘기지만 설명서 156쪽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과 법정 보조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양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양국은 지회에 운영비 3,731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법정 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게 된 규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이제 주민실에서 민간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게 살기 하고 자유총연맹이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각 실과서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이외에 기타 사업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보조 신청을 해서 그건 이제 주민실에서 이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과에서 요걸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 두 단체만 네,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하고 아마 다른 실과서에도 관련되는 것은 이제 그 실과에서 아마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새마을이나 이렇게 또 민간 단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고 또 여기 두 단체만 여기 자치협의회가 저희 소관 담당하는 그 두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러면 주민자치에서 안 나가고 여기서만 나가주는 걸로. 여기서 났고 나머지 일반 사업비 같은 것도 일부 주민실에 신청해서 그거 이제 요 법정 경비 빼놓고 나머지는 그쪽에다가 신청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비 같은 건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양쪽에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61쪽에 시설비로 행정자료관 건립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구 행정자료관 건립 프로젝트 추진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군의 그 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고 높고 뭐 다양한 이제 행정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선별해서 이제 전시해서 뭐 대회에서 이렇게 우리 밖에서도 이제 학교나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록관에 돼 있는 그 공개되지 않은 것들, 그냥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전시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정 박물, 그다음에 간행물, 도면, 뭐 시청각 자료, 일반 기록물 해서 저희가 지금 전시 대상 기록물이 한 33,000점 정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록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일반인한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알려드리고, 그런 걸 전시해서 군정 홍보라든가 우리 군 관련 그런 사료를 이제 전시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자료를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이거 수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지금 자료관에 있는 거라서.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도 알려드리고 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게 그렇게 전시하려고. 그 양구군의 역사를.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이 뭐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했을 때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CCTV, 방범용 CCTV가 많이 뭐 경찰서에도 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한 CCTV도 있고 여러 방범용 CCTV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차별화된 게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인력들이 꽤 운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인력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은 지금 그 경찰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CCTV, 그다음에 저희 각 그 건물에 있는 CCTV, 그 모든 그 CCTV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 연계시켜 가지고 그 별도의 그 상황실식으로 만들어서 관제 요원으로 하여금 24시간 관제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도 인원도 여러 명 뽑아서 24시간 풀 체제로 돌아가고, 경찰도 같이 나와서 시스템 전반 돌아가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지자체 이게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5, 6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각 지자체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런 인터넷에도 뭐 여러 자료도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보면 인력도 보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1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막 운영해서 이런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적시에 이런 뭐 사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여기 이 설치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있지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운영을 앞으로 좀 그 관심 가지고 뭐 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인력도 모니터링 요원도 많이 채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CTV는 또 뭐 지능형 CCTV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뭐 1주나 1개월 동안
그 정해진 CCTV가 설치된 위치 주변의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이상 행동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이 그 관제 센터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 최신형 뭐 그런 장비들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교 주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주전차 단속뿐만 아니라 재난 관리, 뭐 산불 감시, 차량 번호 인식, 뭐 여러 가지 용으로 지금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좀 내용들을 한 번 더 그 다른 지자체 잘 돼 있는데도 좀 한번 가서 보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들 좀 잘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 예. 그리고 169페이지에 신교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여기 1억 8,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 하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그 올해도 저희가 군비도 들여서 이제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도비 또 지원되고 올해 내년 도비가 50% 지원되는데 그 뭐 앞으로도 주차장 관계도 또 포장 관계도 있고 아마 주차장 확보도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군부대 또 그 입영에 따른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또 할 사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비하고 군비 한 50%씩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입영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입영한 장병들 또 뭐 양구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그 부모님도 양구에 왔을 때 그 양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구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노두부대 주변 신교대, 이사단 신교대인 남면 지역은 어느 정도 좀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개선이 되어 있는데 21사단 신교대인 방산 지역은 그 앞에 승강장, 버스 타는 승강장 하나 주변으로는 전부 다 뭐 풀밭이라든가 되게 보기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토지가 뭐 어느 토지 소유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 되고 주차장이라든가 또 뭐 의자라든가 그리고 뭐 거기에서 가능하면 또 나중에 방산면 주민들이 이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관련 있고 경제관광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그 시설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교대 주변부터 해서 이제 도구터널 올라가는 그 지역에 지금 이 가로등이나 뭐 보안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두타연 입구인 그 송현 1위 지역 그쪽에도 간판 정비 사업도 다 했듯이 이런 연계가 돼서 각 부서에서 좀 서로 연계해서 직접 입영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하여튼 이 예산이 좀 내실 있게 집행이 되고 또 부족하면 뭐 추경 예산에 더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돼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양구 청정 이미지라든가 양구 관광지 또 양구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쪽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요 기반 정비 사업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9쪽에 보면은 그 포상금 관련해서요. 그 성과 상여금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뭐 전년도에서도 같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또 1억 4천여만 원에 또 올해 증액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성과 상여금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저희가 그 보수 규정에 보면 다 그 상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그 상여금하고 성과 상여금의 차이. 성과상여금은 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그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 금평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직원들에 대한 금평을 하죠. 일대 거기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이제 3월에 일시불로 지급을 했는데 예.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월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침. 그 모든 공직자한테 균등하게 배분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금평에 의해서 등급 정해서 그렇게. 그럼 누가 결정해요?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금평에 하는 게 있고. 그럼 뭐 다면 그 평가합니까? 예, 아니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 직원들 해서 같이. 그럼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과별로 다면 평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과별로 그 조직을 자기네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이거 결국 나눠 먹기식이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요? 예,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수 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세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이게 나눠먹기식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급여 성격을 좀 지니거든요. 이거는 무슨 조례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된 이러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 사업이고요. 그 지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에서. 행자부 지침 사업은 행자부에서도 이거 국가에서도 일정액을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보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예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걸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 자체적으로 이거 또 판단해서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지침은 내려오죠. 지침은? 예.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 예산도 안 보내주고 지침만 보내주면 무조건 우리 군 예산 들어가는 거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보수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그게 되죠. 타시군하고의 형평성은 어때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같은 좀 비슷한 성격인데 17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인력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특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부담 수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증언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증언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러기에는 한 10% 정도 저희가 이게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어... 172쪽이에요. 그건 이제 법정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그건 연금 부담금이 1년에 10%는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10%가 증액이 됐습니까? 그 인원도 좀 늘고 그다음에 부담률도 좀 늘고 그다음에 보수가 좀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고
그 통신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임 의원님께서 이 민간 자본 모조와 관련해서 그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걸 봉화산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그러면 봉화산이라는 지역을 이 국가에서 아니면은 무슨 이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예년에 있던 사업은 아니죠? 올해 신규 사업 아닙니다. 작년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나요? 관광지에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몇 번 제가 예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관광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통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기는 웬만한 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통신 시설, 유선, 또 유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와이파이나 이런 또 무선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중앙에서 재원을 이렇게 특수사업비 성격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몰라도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데가 많거든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좀 동떨어진 지역이나 앞에 산이나 이런 데 가려져 있는 지역은 또 마을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독가촌이나 이런 데는 이런 이 통신 시설 미비에 따른 그런 고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엄청난 또 재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통신, 와이파이, 핸드폰 이런 건 필수인데 근데 그런 데는 방치하고 이거 좀 우선순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 부서가 우리 군에서는 자책연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하는 건 이제 관광지나 등산로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일반 와이파이는 아마 지금 통신사나 유선으로 해가지고 집에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방되어 있는 와이파이는 보안성이 좀 떨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자기가 이제 보안성 있게 쓰려면은 자기 집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쓰는데 거기도 이제 비번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와이파이를 쓸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 보안 관계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는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이제 그거를 자, 답변 주셔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본의원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관광가나 아니면 무슨 문화체육관나 이런 데서 무슨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목적으로다가 관광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통신기반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면은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가입니다. 자치행정가는 주민의 관리가 먼저예요. 관광지 운영이 절대로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이러한 예산을 우리 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통신 기반에 통신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10%도 넘을 거예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마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이 뭐 SK나 그다음에 KT나 뭐 이런 데서 막 해갖고 어떤 좀 영락이 있고 좀 힘도 있고 또 뭐 이 재원도 적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그걸 설치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관에서는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걸 개인의 문제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 그 안전, 그 주민생활 어떤 이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 좀 뭔가 맞지 않아요. 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말씀. 제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냐 그거 여쭤봤는데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런 그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되고 뭐 호수별로든지 아니면 전체 뭐 가구 수의 몇 %라든지 아니면 그 여기 면적에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는 저 마을별로 이렇게 설치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와이파이를 해서 무선 와이파이 존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를 개방해 놓은 곳이 있고, 마을 쪽에는 그런 개인적으로만 했지, 공공적으로. 아니요, 과장님. 없다고 봅니다. 예. 와이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신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와이파이만 됐어요. 유무선. 예. 이게, 예. 유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개인이 작은 그 시내에서 기성품을 사던, 아니면은 통신회사에서 협조를 하던 와이파이는 얼마든지 근거래 와이파이는 거의 그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신시설이 유선, 무선 포함입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개인의 문제, 개인 부담으로 지금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통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다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거를 시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순서나 아니면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면은 저기서 했어야죠. 요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도하고 이제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KT하고 이제 같이 해서 사업 거기도 되고 저희도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대량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 해서 아니요, 체육시설, 관광지, 문화 이쪽으로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하고 도하고 이제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많고 적고를 떠나고 또 도비를 올림픽 이런 걸 떠나서도 그 봉화산 꼭대기 가서 무슨 사람들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무슨 무선기기를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보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이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여간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구 유입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관광지 봉화산 오는 사람도 맞지만 독하촌이나 이런데 또 개인적인 인프라로다가 찾아오시는 외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거와 관련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시골에 살고 또 저 벽지 쪽에서 많은 제가 산업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거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이걸 이제 자력을 이렇게 하려면은 또 한전주를 또 사용하는 문제,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합니다. 이거 관에서 해줘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관심 갖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건 그냥 핸드폰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되고 또 유선도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좀 관심 가져주셔갖고 만약에 이런 예산을 적게도 많든 한다면은 그런 쪽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올림픽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도 굳이 봉화산 꼭대기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런지 몰라도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확정된 건 봉화산 아니고. 쪽에 잘 터집니다. 카톡이나 이런 거 잘 터져요.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골짜기가 안 터져요.
전화하는 건 잘 터지죠. 예. 아니, 카톡도 잘 돼요. 그게 비록 그 개인 무료로 하는 와이파이는 안 되더라도 다 됩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그 통신도 안 되는 지역이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방향이나 이런 게 잘못됐어요, 이게. 근데 요거는 성격이 좀 틀어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오지 같은데 전화 안 터지는데, 그런데. 아니,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슨 인프라 구축, 이렇게 제가, 이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근데 돈은 우리, 도비하고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도비 얼마 되지 않고 우리 군비가 많네요. 거의 한 60, 70% 되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관심 갖고 추진하고요. 요거는 또 그거와 별개로 또 사업하는 거니까 또 요거대로 하고 또 거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저희도 관심 와가지고 안 되는 지역 있으면 KT하고나 SK하고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이 아니라 있어요. 실태 파악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거는 담당 계시는데 그거 좀 있나요? 그거 관련된 자료 갖고 있어요? 그거 봐요. 예. 갖고 있어야죠. 그걸 데이터로다가. 그러면 이와 관련된 민원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으로 해결했고 적어도 이 정도의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면은 이게 마지못해 이게 우리 민원인가 아니면은 통신공사나 이런 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그걸 관심 갖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야죠. 왜 이런 올림픽 관련돼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그거는 아마 KT나 SK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게 우리나라의 통신 정기와 관련된 걸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사기업화 내지는 공기업화 되어 있지만은 옛날엔 그거는 군정, 도정, 국정의 주요 사업이었어요. 전력화 사업, 통신 사업. 예, 그러다 이게 공공사업으로 이제 가서 통신공사로 됐다가 이게 그러기에는 시장도 크고 너무 이게 크니까 지금 이게 사기업화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이게 공공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력화 사업. 관심 가져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무선 마을 방송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어떤 개념이죠? 무슨 마이크를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유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무슨 원격 무선 통신 시설에 의해서 이게 기계를 작동시켜서 의사를 전달하는 시스템인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알아야.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5개 방송을 이제 스피커를 몇 군데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퍼지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각 집집마다 스피커를 무선으로 할 수 있게 설치를 해드려서 집 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 그러면 유선은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가 무선으로 이렇게 가설이 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아까 어느 말부터 이거를 하신다 그랬어요? 아직 그거는 결정 안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거야말로 진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어떤 동네 가면은 그 이장님이 그걸 해도 그 지역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유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시든지 반장으로 가는 이런 데가 많아요. 동면 덕공리 같은데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어디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니 얘기했는데 어느 마을? 그거는 먼저 돼 있다는 돼 있던 마을이 어디에? 이제 그건 댐 주변 마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예산 사업 올해 처음에 한 건 한전이죠. 네, 한전이만 했죠. 그건 워낙 거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그걸 했는데 한전리보다 더한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사할 때 제일 취약지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데가 사람이 많은 지역보다는 좀 독가촌이 많은 좀 오지 지역들, 방산, 오미리 지역 같은데, 동면 팔랑리, 덕공리 같은 지역들, 원리나 이런데, 비록 이게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무슨 뭐라 그럴까 효과나 뭐 이런 거는 미비할지 몰라도 바로 그런 데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모여 사는 데는 뭐 이게 뭐 해드리면 더욱 좋지만 그런 데는 사실 다 이게 통신이 되니까. 근데 이런 데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저희 그렇게 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 사업 과정에서도 좀 우선순위나 뭐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한 거 있다면은 저희 의회하고도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자책정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청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